안녕하십니까. OT-ICS 환경보안 방안 웹세미나 2021에서 국가기반시설의 OT-ICS 정보보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 한국동서발전 전낙신입니다. 발표 순서는 소개부터 화력발전 설비 이해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입니다. 발표 내용 소개입니다. 한국동서발전의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고요. OT-ICS란 무엇인가, 그리고 산업제어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DCS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OT-ICS 보안 동향 및 침해 사례와 정부 시행 법령에 따른 국가기반시설 OT-ICS 보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기반시설인 발전소 공정의 이해를 화력발전 위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 소개입니다. 저는 한국동서발전 정보보안처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1997년 한국전력을 입사해서 2018년도까지 당진화력발전소 제어 시스템의 유지 보수 및 제어 보안 담당을 하였고 21년 기반시설 제어 보안 담당을 했으며 현재까지는 기술정보 보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반시설 ICS 내 IT 보안 솔루션 적용 표준에 관한 연구로 고대정보보호대학원에서 사이버 보안학과 석사를 했습니다. 금일 발표한 내용 중에 질문사항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메일 및 그 전화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사 소개입니다. 한국동서발전은 1915년 경성전기, 조선전기, 남선전기를 통해 1982년 전신인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2001년 전력산업 구조 개편을 통해 한국동서발전이 발족되었습니다. 2014년 본사를 울산에 있는 혁신도시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 회사 조직은 사장, 기획본부, 안전본부, 사업본부 밑에 8개의 사업소를 가지고 있으며 임직원은 약 2,50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무현황은 총자산 9.7조 정도 되고요. 국내 발전소 현황은 일산, 당진, 호남, 동해, 울산 화력으로 총 설비 용량 11,191MW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해외 사업은 14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신재생 발전소는 정부 정책에 따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보보안의 추진 성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19년도 ICT 정보보호 대상을 수상하였고 19년도 정보보안 업무 유공산업부 장관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력그룹사 최초로 ISMSP 인증을 취득하였고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도 최고 등급을 4년 연속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OT-ICS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OT 운영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OT 운영 기술이란 생산관리, 산업용 인프라 분류 등 산업 전반의 성과 향상을 위한 기술을 의미하며 그중 ICS 산업 제어 시스템은 산업 공정을 제어하는 운영 기술 시스템으로 다양한 제조업, 유틸리티를 포함한 다양한 제조업의 공정을 운전, 감시, 조작하는 산업 제어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중 스카다인 원방 감시 제어 시스템은 현장의 상태를 DCS, PLC로부터 받아서 원격 접속 장비로 수집, 원격지에서 모니터링, 분석, 제어하는 설비를 시스템이므로 대표적인 예로 한전의 전력 스카다 등이 있겠습니다. 제어 시스템 기술 발전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어 시스템이란 어떠한 목표치를 위해서 어떠한 값을 목표치로 만드는 거가 이제 제어 시스템인데, 이제 제어 시스템의 발전은 처음에는 이제 공기식 제어기를 통해서 그 다음 이제 전자식 제어 장치, 그 다음 이제 컴퓨터가 등장함으로써 컴퓨터 제어 장치고 1975년도 정도에 이제 분산 제어 시스템 DCS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발전되어 왔습니다. 초창기 이제 공기식 제어 설비는 공기와 이제 기계식 장치를 사용하여 어떠한 목표치를 이제 달성하는 그런 공기식 제어 장치가 있겠고요. 전자식 제어 장치는 트랜지스터랑 OPMP 같은 전자 소자를 사용하여 이제 제어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제어가 들어옴에 따라서 CPU와 이제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는 로직에 들어가는 그 알고리즘이 이제 메모리들에 들어가게 되게서 이제 발전을 하게 됐고요. 그게 이제 분산 제어라는 그런 쪽으로 이제 발전을 해서 분산 제어라고 하면 여러 이제 제어 시스템이 분산돼서 있으면은 각각의 분산된 제어 시스템을 하나로 모아서 중앙 제어실로 데이터를 보내서 중앙 제어실에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제어 시스템이 이제 분산 제어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분산 제어 시스템이 이제 DCS의 특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이제 분산된 제어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고속 처리 데이터 통신망, 이제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와 이제 제어 장치 이중화가 되죠. 이중화가 되면서 가용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전자카드라든지 이제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은 예비형 컴퓨터로 이제 절체가 되는 그런 식의 이제 화면 이제 그런 식으로 되고요. 중앙제어실에서는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위해서 그 공정에 있는 제어 운전 상태를 이제 운전 값이라든지 이제 경보 이런 것들을 사용자가 이제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수 있는 그런 운전 방법이 채택되어서 발전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DCS에 있는 전자기기 사진인데요. 흔히 얘기하는 서버실하고 이제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앙제어실인데 현장에서 들어오는 그 공정 신호들이 그 DCS를 거쳐 이제 중앙제어실에 있는 모니터에 이제 표출이 되면은 중앙제어실에 있는 그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그 화면을 보고 이제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제 중앙제어실입니다. 운영 그래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면이 이제 기계를 직접 선택하고 조작 운전 감시를 할 수 있게 이제 직관적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제어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알고리즘, 로직들은 이제 로직의 형태로 만들어져서 이제 컴파일로 전자카드에 있는 메모리를 통해 저장 후 이제 CPU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컨트롤할 수 있게 자동 제어를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어망 내부의 정보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측 화면을 보시면 공정 정보의 이동을 볼 수 있는데요. 밑에 이제 필드기기 제어 레벨 1부터 제어 센터 레벨 2까지를 일부러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제어망으로 폐쇄적인 제어망으로 부르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방화벽 같은 거를 통해서 이제 업무망이나 인터넷망으로 이제 상위 쪽으로 이제 데이터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안에 대한 것들이 이제 그 취약하게 되는 시점이 이제 폐쇄망이었던 제어망과 이제 업무망 나서는 인터넷망과 이제 접점이 생기게 되는 이후부터 이제 저희가 그 보안에 대한 이제 그 취약점들이 이제 많이 이제 발생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공정 정보가 이제 인터넷망으로 가면서 저희는 이제 보안에 대한 거를 더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이제 입장에 놓이게 된 겁니다. 다음 이제 OT ICS 보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어 시스템 사이버 보고 신고 건수는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1년도 140건에서 16년도 290건으로 약 100% 이상이 증가됐고요. 이게 좀 과거 자료인데 현재는 아마 이거보다 한 2배 정도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어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도 지속적으로 이제 발견되고 있고요. 공개된 제어 취약점은 실제 제어 취약점의 약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 알려지지 않는 취약점들은 이제 상당히 많은 걸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ICS를 보안 침해 사례, 대표적인 보안 침해 사례를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다들 잘 알고 있는 2010년 그 이란 우라늄 농축 시설 원심 분리기를 정지시켰던 이제 스톡스넷부터 이제 뭐 워너크라이 사태까지 지속적으로 이제 ICS를 타겟으로 하는 보안 침해에 대한 공격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폐쇄망 환경에서 운영되는 산업 제어 시스템의 이제 공격 경로는 이제 매우 다양한데요. 원격지에서 접속을 해갖고 네트워크를 타고 이제 침입하는 경우가 있을 테고요. 그 업무용 PC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사람이 감염된 USB를 잘못 꽂아서 이제 그 내부 이제 서버나
OT망의 서버나 업무망의 서버를 감염시켜서 그게 이제 제어망으로 타고 들어오는 그런 이제 경로가 있을 것 같고요. 제어 시스템 안에 있는 운영 컴퓨터나 이제 제어 설비를 유지 보수하는 그 로다 PC를 통해서 감염되는 사례도 이제 많습니다. 이러한 공격 경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엔지니어링 PC를 직접 감염시킨다거나 원격으로 접속해서 이제 감염시키는 사례, 그것도 이제 서플라이 체인을 통해서 이제 감염되는 사례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USB 이동식 디스크를 통한 감염이 되면은 이제 악성 코드를 실어서 악성 코드에 의해서 제어 설비가 식별이 된다든지 뭐 네트워크 연결이 탐색된다든지 해서 그거에 대한 이제 취약점을 노리는 취약점을 노리는 이제 공격을 통해 결국에는 제어 명령을 변조하거나 서비스를 중지시키고 비인가 제어 명령이 나가는 그러한 형태로 의해서 결과적으로는 ICS 설비의 가용성이 손상되고 제어 설비 자체가 이제 고장 날 수도 있고요. 제어 기능이 상실, 또 정보 유출, 다양한 이제 결과로 피해가 이제 나타나게 되고 있습니다. 이거 스톡스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USB를 통해서 감염됐고요. 제어 명령이 변조된 사례인데, 아까 말씀드린 중앙 제어실에는 그 제어 설비가 정상적인 상태의 데이터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현장에 즉 원심 분리기에는 엉터리, 그러니까 변조된 신호가 나가서 무라늄 분식 원심 분리기가 파괴되었던 그런 사례가 될 것 같고요. 크래시 오버라이드 공격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당시에 이제 대규모 정전 사태를 발생시켰던 그랬던 그 사건이고, DCS, 그러니까 ICS의 프로토콜의 취약점을 직접적으로 이용해서 그 제어 명령을 변조한 그러한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뭐 랜섬웨어 공격 같은 경우에는 워너크라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USB를 통해서 뭐 제어 시스템 내부에 있는 파일들을 이제 암호화해 갖고 이제 금품을 요구했던 뭐 그런 사례가 이제 대표적인 ICS를 공격했던 사례를 제가 간단하게 3개 정도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보안 사고의 이제 ICS의 보안 사고에 대한 근본 원인이 뭐냐? 우리가 이제 ICS하고 이제 IT가 접점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IT와 ICS 융합. 그러니까 이거는 요즘 기술 발전, 4차 산업혁명이나 그러니까 이런 거가 발전함으로 공정 정보에 대해서 업무망이라든지 인터넷망에서 가공을 하거나 이제 모니터링 해야 될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접점이 증가하는 게 이제 첫 번째로 큰 원인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ICS 설비의 자체적으로 이제 그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설계상의 취약점들, 그리고 그 관리자 또는 직원이 고의적으로 하는 실수, 이제 인적 실수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높지 않은 수준의 이제 보안 정책, 그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머레어나 이제 탐지되게 할 수 있는 이상 신호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뭐 대비할 수 없는 공격들, 이런 것들이 이제 ICS 사고의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사고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는 글쎄요, 요즘 뭐 이제 뭐 이상행위를 탐지하는 여러 가지 이제 솔루션들이 도입해서 기술적인 측면으로 이제 뭐 AI 기반의 탐지를 하고 모니터링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데요.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관리적이나 이제 물리적인 측면에서 기본이 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같이 상호 이제 보완을 해가야지 이제 최종적으로는 ICS 보안 사고를 방지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정보통신 이제 기반시설, 국가 기반시설에 대한 ICS 보안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국가 기반시설의 ICS를 관리하는 기관의 정보 보안의 업무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집니다. 뭐 저 같은 이제 그 화력발전소를 이제 담당하는 이제 기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업무는 이제 기반보호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국가 기반 시설의 ICS의 보안 수준은 결국에는 그 정부의 정책과 이제 컴플라이언스의 레벨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정보통신 기반보호법에 대한 소개하고 기반 시설에 대한 지정, 그리고 이거에 대한 보호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는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 취약점 분석 평가와 이거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저희가 이제 각종 훈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루틴한 업무들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은 2001년 제정이 됐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전자적 침해 행위에 대비하여 기반시설에 대한 그 관리에 대한 대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그 기반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해 국가의 안전과 국민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법이 이제 목적이죠. 되게 거창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전자적 침해 행위란 이제 소위 말하는 해킹, 그리고 컴퓨터 바이러스, 그리고 메일 폭탄, 그리고 뭐 디도스 공격 또는 저출력 전자기파 등에 있는 방법이 있고요. 즉 정상적인 보호 절차가 아니고 정보통신 시설을 우회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또는 장치를 기반시설 내에 설치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전자적 침해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법이 이제 기반보호법과 이제 기반보호법 시행령 그리고 기반보호법 시행 규칙이 있고요. 이 외에도 이제 뭐 정부의 뭐 관련된 이제 지침이라든지 뭐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한테 이제 많이 참고의 업무에 참고가 되고 이제 지켜야 될 이제 그런 이제 업무 범위에 대해 속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기반시설이란 앞에서 설명했듯이 거기에는 그 국민의 기본 생활 및 경제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 기반시설과 관련된 제어 시스템과 운영 시스템, 정보통신망을 이제 의미하고요. 정보통신 및 미디어, 정부나 이제 민간 이제 통신 서비스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금융, 산업은행이나 한국은행들에 있는 금융 시스템, 그리고 철도, 고통, 항만, 교통 제어하는 교통 수송 시스템 분야 있고, 저 같은 이제 에너지 분야의 이제 발전 시설, 변전 시설, 정유, 가스, 에너지 각종 에너지 공급 시설, 그 댐, 그리고 기타 보건복지, 공공행정, 사회안전, 치안, 환경, 위성지리 이런 것들 이제 정보통신 이제 기반 시설 대상으로 일단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지정을 이제 정부에서 지정을 하는데요. 이게 지정 절차는 이 기반 시설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판단을 하고요. 이 시설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이 설비 자체가 그 고장이나 문제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중요 업무의 대상 시설에 대한 이 설비에 대한 의존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거가 이제 침해가 발생됐을 때 예상되는 이제 파급 범위와 이제 규모를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 갖고 중앙행정기관을 거쳐서 정보통신기반시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갖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지정을 고시를 통해 기반시설로 이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 에너지 발전 시설에 대한 평가 기준에 대한 샘플이고요. 보시면 이제 발전 용량도 고려하고 이제 장애에 대한 거, 이제 의존도 이런 것들을 이제 1차적으로 판단하고요. 2차적으로는 이제 이게 국가 사회의 중요성, 그리고 이게 만약 고장 났을 때 피해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이제 복구가 얼마나 오래 걸리거나 난이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 갖고 이제 기반시설로 이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정보통신 기반시설은 그 공공 분야에서는 총 270개의 기반시설이 지정되어 있고요. 이거를 관리하는 기관은 이제 139개, 이제 작년 기준일 겁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저희에 있는 중앙행정기관은 산업부인데 산업부 산하 이제 기반시설에는 한전, 한국전력 등 11개 기관에서 약 54개 시설을 관리 중에 있습니다. 국가 기반시설의 ICS 특징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제 이거는 일반적인 이제 기반시설 ICS가 아니고 이제 일반적인 산업제어 시스템하고도 어느 정도 이제 유사합니다. 역시 이제 가용성을 우선으로 할 것 같고요. 하드웨어 측면으로 보면 장기간의 교체 주기가 있습니다. 요즘은 최근 되게 짧아지기도 하는데 발전소의 어떠한 설비들은 진짜 되게 오래된 설비, 10년, 20년 된 설비도 흔하게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한 것들이 소프트웨어, 프로토콜, OS들이 어떠한 전용 특별한 OS, 제작사의 소프트웨어나 제작사 전용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게 좀 특징이 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사고 영향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고장 났을 때 국민 재산이 뭐 인명 피해, 사회적 혼란이 발생되고 패치 같은 거의 특징으로는 이제 일반 IT 시스템과는 이제 좀 차별화됐다기보다는 이제 다른 게 비정기적으로 폐쇄망이다 보니까 비정기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이제 선택적으로 선별해서 뭐 중요도를 좀 따져서요. 뭐 사람이 이제 수동으로 이제 패치를 하고 있는 뭐 그런 것 시스템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정보통신 기반 시설 보호 대책 수립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보통신 기반 시설을 이제 관리하고 있는 기관은 취약점 분석 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 물리적, 기술적 대책을 포함한 관리적 대책을 이제 수립 시행해야 되는 게 이제 정보통신 기반법에 이제 정의돼 있고요. 행정기관, 즉 이제 뭐 산업부라든지 국토부 뭐 이런 데서는 각각 소관 기관의 보호 대책을 모아서 그 이제 중앙행정기관의 이제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 계획을 또 이제 별도로 수립하게 됩니다. 절차는 이제 과기부나 이제 국정원에서 보호 대책 수립 지침이 배포되면은 이제 중앙기관에서 저희 같은 이제 관리기관으로 중앙기관의 보호 대책 수립 지침을 수립해서 이제 배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취약점 분석 평가를 매년 하고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결과에 따라서 다음해 올해 했으면 이제 내년도에 그 우리의 기반시설을 이렇게 보호를 하겠다라는 보호 대책을 수립 후 이제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산하 관리기관들의 보호 대책을 모아서 그 기관의 이제 보호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기반보호위원회에 제출하면은 기반보호위원회에서 이제 실문위원회랑 같이 해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해갖고 이제 저희 같은 중앙행정기관하고 저희 관리기관은 이거에 대해서 이행하는 이런 절차를 가지고 이제 기반시설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작년도죠. 2020년도에 수립해갖고 2021년도에 이제 정보통신 보호 시설에 대한 보호 대책을 수립한 내용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저희 회사에 대한 조직 체계라든지 그리고 이제 지정 현황 그리고 현황이죠. 그리고 소요 예산, 인력 그리고 뭐 훈련이라든지 백업 체계 이런 것들이 기술되어 있고요. 전년도에 그 뭐 취약점이 얼마큼 제거됐는지, 올해 취약점이 얼마큼 나왔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내년도 대책을 수립해 갖고 이제 지수하게 됩니다. 뭐 그러면 이제 작년도 총 취약점 수에서 취약점이 몇 건이 나왔고 취약점 제거율은 몇 % 했다. 올해는 몇 건이 나왔는데 이거를 언제까지 조치하겠다. 못하는 건 이렇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호 대책에 이제 내용이 포함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취약점 분석 평가입니다. 기반보호법 6조에 따르면은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 평가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고요. 정기적으로 이제 취약점 분석 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취약점 분석 평가란 이제 기반시설의 취약점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고 이제 그 개선하는 과정이고요. 취약점 분석은 점검 사항을 도출하고 항목별 점검을 해서 다시 취약점 평가를 통해 그 위험 등급을 부여하고 개선 방안을 수립하는 게 이제 취약점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수행 주체는 기관 자체 전담반을 꾸려서 이제 취약점 평가를 진행할 수 있고요.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뭐 정보통신 기반 보호법에 의한 전문 기관이 뭐 키사라든지 뭐 애트리 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민간 전문 기관들이 있을 것 같고요. 뭐 매년 하게 돼 있고요. 최초 지정했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 그리고 이제 필요 시에는 뭐 언제든지 뭐 할 수는 있습니다. 뭐 범위는 정보통신 기반시설로 지정된 그 보호되는 자산 이제 전체를 다 해야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조치 불가한 취약점들이 나오면은 그거에 대한 조치 불가 증빙 자료와 그 보완 대책, 뭐 기술적 보완 대책이 안 되면 관리 물리적 보완 대책을 통해서 보호 대책이 반영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조치 불가한 취약점들이 어떤 것이 있냐면은 보호 조치 방안이 존재하지 않는 취약점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취약점을 조치를 하면은 이 시스템이 그 제어 시스템이 서비스 중단 이제 장애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못 하는 거죠. 이게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반시설은 가용성을 제일 중요시하는데 뭐 해킹을 당하기 전에 이제 보안 조치를 하다가 가용성이 무너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조치 불가 취약점으로 구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 기관에서 이제 2020년도에 취약점 분석 평가를 했던 종합 결과고요. 이제 몇 건이 나왔는지 어떠한 시스템에 몇 대를 조사해서 취약점이 몇 대를 나왔고 전년도에 비해서 뭐 취약점이 몇 퍼센트 더 이제 줄어들었고 조치율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혹은 나빠졌다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반 시설 보호 대책을 이제 수립해서 시행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행이 제대로 됐는지 이제 확인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기반보호법 5조에 따르면은 과기정통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관리기관, 즉 저희 같은 기관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행 여부를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 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국가정보원하고 뭐 중앙행정기관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할 수 있고요. 모든 기관들을 전수 점검을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집어서 점검을 하고 그 외에 시설은 그거에 이제 준한 그 평가 기준을 통해서 그 기관 자체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이 주가 돼서 기관 자체적으로 이제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이제 그 기반보호위원회 그러니까 뭐 중앙행정기관을 통해서 기반보호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필요시 개선 권고 개선 조치의 명령을 따라서 저희가 이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이게 보호대책 이행 여부 확인을 하는 그런 이제 해설서인데요. 이제 뭐 31개 항목이 이제 뭐 좀 자세하게 어떠한 것들은 어떻게 점검을 해야 되고 어떠한 거를 받으면은 되고 안 되고에 대해서 이것도 점수 평가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요. 이제 저희에게는 국정원 평가라고 이제 편히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해설서에 각 평가 기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 그 관리하는 기관들은 제어 시스템 사이버 공격 대응 이제 실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제어 시스템 사이버 공격이 발생됐을 때 신고 대응 절차가 이제 숙지되어 있고 이제 그거에 대한 대응 능력을 이제 향상을 이제 목표를 하고 있고요. 뭐 고장 났을 때 백업 시스템을 가동해서 복구 능력이 제대로 되는지 이제 뭐 실시간 탐지 방어 능력에 대해서 훈련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는 그런 실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틀 정도에 매년트 하던데 이제 이틀 정도를 하고 있고요. 계획 예방 훈련은 이제 1일차가 되겠고 2일차가 이제 본격적인 훈련인데 뭐 탐지, 격리하고 이제 치료를 하고 이제 그 시스템을 복원을 하는 훈련,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 사고에 대한 원인 분석하고 그 사고 발생에 대비를 하는 그런 사고 후 분석 훈련이 마지막으로 이제 훈련을 마치게 됩니다. 이제 저희 가상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제 공격이 어떻게 들어오면은 저희가 이제 훈련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거하고 이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고 신고서를 작성을 해갖고 피해 현황하고 이제 공격에 대한 내용에 대한 거를 이제 작성을 해갖고 이제 국가정보원으로 이제 그 사고 신고를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국가 기반 시설에는 일방향 전송 장비를 이제 되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일방향 전송 장비라는 게 물리적으로 폐쇄망으로 이제 구성하라는 이제 목적이죠. 일반 방화벽하고는 좀 다르고요. 논리적 단방향 장치인 망 연계 장치와도 이제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OT와 IT망 사이에 위치를 하고 양방향 데이터 전달이 대시 발생하고 있는 보안 사고를 이제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이제 TX 회선만 연결한다든지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단방향으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시스템을 저희 같은 이제 국가 기반 시설에는 업무망과 그 제어망 사이에 일방향 전송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또 특별하게 하고 있는 게 이제 클린피쉬라고 좀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제어 시스템 내에서는 USB 사용을 이제 원천적으로 이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어 시스템을 패치 같은 거가 필요할 때는 USB나 노트북 같은 거를 이제 연결하지 않고 광 디스크, CD, DVD를 사용하여 이제 패치를 하고 있고요. 뭐 당연히 보안 관리 대장을 통해서 이력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클린피쉬에는 이제 부팅마다 백신의 불필요 프로그램이 절대로 설치될 수 없게 초기 상태를 유지하는 초기 소프트웨어가 깔려 있고요. 실시간 이제 백신 업데이트를 위해서
인터넷 접속에 대한 거를 이제 백신과 또는 이제 OS, 백신하고 OS 배포 사이트로 이제 방화벽 정책으로 이제 막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깔려 있는 이제 백신은 이제 그 이중 2개 이상의 백신을 사용해 갔고요. 그 시스템 제어 시스템에 들어가는 이제 그 매체인 광디스크가 완전 무결하다는 걸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여기 제가 기술을 하지 않았지만은 저희 이제 뭐 시뮬레이터나 테스트 베드에서 요거를 실질적으로 업데이트를 해갖고 제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를 확인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제어 시스템에 적용을 하는 그런 절차로 저희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현재 그 산업부 사이버 안전센터 그 주관으로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제어 시스템 ICS 보안 모니터링에 대한 이제 표준 모델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뭐 그 제어 설비에서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그 네트워크 데이터를 뽑아서 그 데이터 로그 데이터하고 네트워크 데이터가 일반 장비를 통해서 뭐 이상행위 탐지 시스템 그 로그를 분석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단위 위협 관리 시스템에서 이제 그런 위협에 대해서 이제 상관 분석을 한 다음에 이제 뭐 상위 기관이 뭐 산업부라든지 뭐 나아가서는 이제 나중에 향후 이제 국가정보원의 이제 데이터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이제 현재 이제 그 실증을 진행 중에 있고요. 앞으로는 이게 발전되면은 기반인설 ICS 보안 관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EMP 취약점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EMP 뭐 생뚱맞게 지금 EMP는 고출력 전자기파인데 그거하고 이제 ICS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아까 아까 이제 법의 전자석 침해 행위에 대한 정의에 보면은 고출력 전자기파가 제일 끝에 이제 생겼습니다.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고출력 전자기파는 이제 고강도 전자기파로 이제 전자장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EMP 전자파가 될 것 같고요. 이거가 만약에 발생됐을 때 제어 시스템의 ICS가 이제 어떠한 걸로 얼마큼 이제 취약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방호를 대비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취약점 분석 평가를 현재 지금 시범적으로 이제 하고 이제 나중에 점차 이제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금 저희가 이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ICS 내 지금 보안 활동의 어려움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정부의 통제를 받는 이제 저희 같은 기관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 기반시설을 그 관리하는 기관들이 다 비슷할 것 같고요. 정부의 보안 정책에 대한 수립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거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걸 이제 컴플라이언스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만족시키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이제 ICS용 전용 보안 솔루션이 없던 시절이겠죠. 이제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IT용 보안 솔루션을 이미 도입해 갖고 이제 적용을 했었습니다. 이를테면은 뭐 백신이라든지 뭐 그전은 물리적 보안으로는 USB를 봉인하고 봉인 스티커를 붙이고 이제 뭐 부분적이지만 방화벽도 했는데 뭐 설치를 하고 했는데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그 기반 시설에 백신을 까는데 거의 한 10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 IT 쪽하고 이제 그 OT 쪽에 약간 좀 괴리감이 있었어요. 되게 보수적인 측면으로 다가왔고요. 접근했고요. 가용성을 그 누구보다도 중요시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백신을 깔다가 실질적으로 이제 뭐 시스템에 이상이 생긴 그런 케이스들도 제가 몇 번 보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하기가 되게 어려웠던 거죠. 현재는 이제 제작사 쪽에서도 이제 보안에 대한 수준과 이제 그 엔드 유저들이 이제 많이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니까 제작사에서 전용되어 있는 보안 솔루션을 이제 만들어 갖고 이제 지금 뭐 패키지 형식으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백신, 뭐 매체 제어, 뭐 접근 통제, 뭐 패치, 그리고 뭐 침입 탐지하고 뭐 심장비 같은 것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제작사에서 납품을 하기 때문에 요즘 들어오는 제어 시스템이나 업그레이드 같은 걸 할 때는 이런 것들이 이제 도입되기 때문에 되게 보안에 대해서 많이 이제 수준이 향상이 올라갔고요. 좀 전에 앞장에서 말씀드렸듯이 향후에는 이제 보안 모니터링을 넘어서 이제 보안 관제가 시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그 국가 기반 시설의 ICS 보안 수준은 정부 정책 및 법의 수준과 같다. 하지만 정부 정책과 법의 수준이 결코 낮지 않기 때문에 아마 국가 기반 시설 ICS는 뭐 민간 ICS 수준 그 이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저는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발전 설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화력 발전소인데요. 발전 방식의 종류는 화력 발전소, 수력 원자력 발전소가 있고요. 뭐 화력 발전소 같은 경우 화석의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그런 발전이 되겠습니다. 뭐 석탄 화력 설비에 대한 발전 설비는 뭐 터빈이 있고요. 보일러, 뭐 환경 오염 저감 설비인 탈질 설비, 전기 집진 설비, 타랑 설비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굴뚝으로 이제 그 최종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그 보일러는 뭐 잘 알다시피 그 고온에 물을 끓여서 고온의 증기를 발생시키는 장치가 되겠고요. 그 터빈은 이 끓인 물의 열 에너지, 스팀을 가지고 기계적 회전 에너지를 만드는 게 이제 터빈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터빈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발전기는 터빈이 도는 기계적 회전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고요. 뭐 물리 시간에 뭐 배우신 분들 계시지만은 전달 유도 법칙,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뭐 자속을 끊으면 전기가 발생되는 그런 원리로 이제 저희가 이제 전기가 발생이 되면은 그게 이제 변압기를 통해서 그 철탑을 그 송배전망을 통해서 이제 수용가까지 이제 전기가 이제 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뭐 미세먼지에 따라서 석탄 발전소들이 이제 많이 줄어드는 정책을 가고 있는데요. 굴뚝으로 배출 설비되는 오염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뭐 타랑, 이산화질소나 이산화황을 없애는 타랑 설비라든지 탈질 설비라든지 먼지를 최종적으로 포집해서 버리는 전기 집진 설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발전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환경 오염 저감에 대해서 저희 회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뭐 나아가서는 정보보안뿐만이 아니고 뭐 다각도로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